짠! 조선 초기 가을이 무르익은 어느 날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은 평화로움으로 가득했다. 들판엔 황금색 벼들이 바람을 따라 춤추고 아이들은 웃음소리를 흩날리며 저녁 해를 배웅했다. 마을 어귀에는 허물어진 낡은 절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엔 어쩐지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다. 무언가 알 수 없는 서늘함이 흐르기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마을의 가난한 총각 도섭이 절터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는 30을 넘긴 나이에도 혼인을 하지 못했고 재주도 없었으며 늘 게으르다는 핀잔만 들었다. 허름한 옷과 헝클어진 머리는 그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이 도섭을 부르는 별명은 한심한 도섭이었다. 그러나 도섭에겐 사람들의 조롱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었다. 바로 마을 최고의 미색이라 불리는 채령이었다. 채령은 누구나 탐낼 만한 아름다움을 가진 처녀였다. 그녀는 가냘픈 몸매에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피부와 부드럽고 긴 머리칼을 가진 미인이었다. 웃을 때마다 초승달 같은 눈이 반짝였고 그 미소는 마을 사내들의 가슴을 저릿하게 했다. 도섭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마을 어귀에서 장사를 하는 채령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며 가슴앓이를 한 지도 벌써 3년째였다. 그러나 가진 것 없고 볼품없는 그로서는 한 번이라도 다가갈 용기조차 없었다. 그날도 도섭은 괜히 마음이 심란해 절터 근처를 걷고 있었다. 헛헛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발로 흙을 차며 투덜거렸다. 에이, 채령이랑 한 번만이라도 같이 걸을 수 있다면 더는 바랄 게 없겠다. 그때였다. 발끝에 단단한 물체가 걸렸다. 도섭이 땅을 헤집어보자 낡고 오래된 단지가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 듯 표면에는 이상한 문자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게 뭐지? 절터에 이런 게 있었나? 호기심이 동한 도섭은 조심스레 단지를 흔들어 보았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고 마치 내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이상한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도섭은 단지의 뚜껑을 조심히 열었다. 순간 하얀 연기가 소리 없이 퍼져나오며 도섭을 감쌌다. 은은한 향기가 주변을 가득 채웠고 연기 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의 형체가 점점 또렷해졌다. 투명한 옷자락과 맑은 눈빛의 그녀는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신비롭고 아름다운 존재였다. 놀라 멈춰선 도섭을 향해 그녀가 말을 걸었다. 나를 깨우니요. 그대는 누구이며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어? 도섭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떡 벌리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물었다. 나는 도섭이라 하오. 그대는 대체 누구시오? 어떻게 이런 단지 속에 들어 있었어? 정령은 나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정령이라 불리는 존재여. 오랜 세월 이 단지 안에서 잠들어 있었지. 그대가 날 깨웠으니 소원을 들어주겠소. 하지만 기억하시오. 단 한 번뿐이니 신중히 골라야 할 것이니. 도섭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의 마음에 맨 처음 떠오른 것은 바로 채령이었다.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내 소원은 단 하나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어 내가 사랑하는 채령을 내 여인으로 맞이하고 싶소. 정령은 도섭의 눈을 깊이 응시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소. 그대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오. 이 세상 모든 소원은 대가가 따르는 법이니. 그녀는 말을 마치자 다시 연기로 흩어져 단지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단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해졌지만 도섭의 마음은 소용돌이치듯 흔들렸다. 도섭은 단지를 품에 꼭 끌어안고 집으로 달려갔다. 가슴은 쉴 새 없이 뛰었고 온몸엔 알 수 없는 흥분과 기대감이 뒤섞였다. 도섭은 깨닫지 못했다. 그의 소원을 들은 정령의 마지막 말, 그 경고에 숨겨진 의미를, 그리고 그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극적으로 뒤바뀌게 될지 도섭은 아직 알지 못했다. 한편 도섭이 떠난 뒤 절터의 나무 뒤에서 그를 몰래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바로 마을 현감의 명을 받고 이곳의 절터를 조사하러 나온 관청의 서리 석준이었다. 석준은 중얼거렸다. 소원을 들어주는 정령이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군. 석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며칠 후 마을에 믿기지 않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가난하기로 유명했던 도섭의 집 뒤뜰에서 우연히 땅속 깊이 묻혀있던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왔다는 이야기였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도섭의 초라한 초가집은 곧 철거되고 그 자리엔 며칠 만에 화려하고 웅장한 기와집이 들어섰다. 비단옷과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한 도섭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한심한 도섭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도섭을 볼 때마다 존경과 부러움, 질투가 뒤섞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마을 부자인 만석은 도섭의 변화를 곱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았다. 만석은 그동안 마을에서 최고의 부자였고 모든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도섭이라는 존재에 그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만석은 밤마다 도섭의 저택을 바라보며 혀를 찼다. 저놈이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뭔가 수상한데. 한편 도섭은 자신에게 쏠리는 시선을 즐겼다. 특히 마을 장터에 나설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둘러싸며 비위를 맞췄다. 그 모든 관심 속에서 도섭이 가장 바라던 일이 드디어 일어났다. 마을 잔치가 열린 어느 날 저녁이었다. 채령이 수줍게 도섭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도섭 오라버니 정말 축하드려요. 제가 이렇게 인사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부끄러운 듯 살짝 붉어진 얼굴은 도섭의 심장을 다시 한번 흔들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무슨 그런 말을. 나는 늘 채령이 너가 내게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날만 기다렸단다. 채령은 볼을 붉히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도섭의 심장은 더할 나위 없이 벅차올랐다. 그의 꿈이 현실이 된 것이다. 도섭과 채령은 곧 마을 최고의 소문난 연인이 되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채령과 부유한 도섭의 만남에 감탄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둘의 연애담은 연일 화제거리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 조금씩 불안한 기운이 번지기 시작했다. 도섭이 부자가 된 후부터 마을 곳곳에서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첫 번째 사건은 마을의 부자 만석의 집에서 시작되었다. 만석의 창고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그의 재산 대부분이 불타버린 것이다. 하루아침에 몰락한 만석은 폐인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이상한 사건은 도섭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이었다. 그 집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 쓰러졌고 마을 의원조차 병명을 알 수 없어 손을 쓸 수 없었다. 사람들은 이 사건에도 불길한 느낌을 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도섭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도섭은 이 모든 일이 단지의 정령 때문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의 마음속에선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서서히 자라났다. 그 무렵 마을에선 석준이라는 낯선 관리가 자주 목격되었다. 그는 관청 현감의 명을 받고 도섭의 갑작스러운 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한 참이었다. 석준이 도섭의 저택을 방문했을 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도섭이라 하였소. 관청에서 당신의 재물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소이다. 어떻게 하룻밤에 이 모든 걸 손에 넣었는지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오. 도섭은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답했다. 그저 운이 좋아 얻은 것이요. 저 역시 그 이유는 잘 모르겠소이다. 석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 운이란 것이 절터에서 찾은 단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죠. 도섭의 얼굴이 굳어졌다. 단지의 비밀이 누군가에게 들켰다는 사실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석준은 단호히 말했다. 내가 반드시 밝혀내겠소. 그 단지에 담긴 비밀이 무엇인지 말이오. 석준은 경고를 남기고 떠났다. 도섭은 알 수 없는 공포에 몸서리쳤다. 그리고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진 도섭 앞에 다시 정령이 나타났다. 그녀는 차갑고 쓸쓸한 눈빛으로 도섭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대는 행복한가? 이것이 그대가 원했던 모습인가? 도섭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원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소. 정령은 안타까운 듯이 말했다. 이미 너무 늦었소. 이제부터 그대는 진정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오. 정령이 사라진 후에도 도섭은 한참 동안 몸을 떨었다. 채령이 곁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행복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선 두려움과 죄책감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었다. 도섭이 얻게 된 부는 금세 그를 마을의 중심 인물로 만들었지만 그와 동시에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도섭은 이제 더 이상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두려움과 질투가 섞인 경계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마을의 부자 만석은 도섭을 저주하듯 바라보며 술독에 빠져 살았다.
그는 마을 장터에서 술에 취해 소리쳤다. 도섭이 저놈이 마을을 저주에 빠뜨렸다. 너희들도 곧 알게 될 거다. 처음엔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만석의 말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조용히 침투했다. 이상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의 축하와 웃음 속에서 도섭의 품에 안겼던 채령 역시 점점 수척해져 갔다. 채령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몸살로 종종 알아누웠다. 그녀의 투명하던 피부는 창백해졌고 맑았던 눈빛도 점점 생기를 잃어갔다. 도섭은 마음이 초조해졌다. 채령을 보며 불안과 죄책감이 뒤섞인 채로 점점 병들어갔다. 어느 날 밤 도섭은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다. 꿈속에서 그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둘러싸고 돌을 던지는 장면을 보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채령이었다. 그녀는 처연한 눈빛으로 도섭을 바라보고 있었다. 꿈에서 깨어난 도섭은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봤다. 그러나 꿈에서 봤던 공포는 현실에서도 그를 떠나지 않았다. 점점 더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자신이 가진 부와 행복이 주변 사람들의 불행을 대가로 얻어진 것임을 말이다. 한편 관청에서 나온 석준의 조사는 날이 갈수록 집요해졌다. 석준은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만나며 도섭에 관한 이야기를 꼬치꼬치 캐고 다녔다. 그의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질문에 마을 사람들은 점차 도섭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도섭의 단지 이야기를 듣고 귀가 번쩍 뜨인 또 다른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마을의 떠돌이 건달 두칠이었다. 두칠은 도박과 술로 삶을 허비하며 마을 사람들의 외면을 받는 존재였다. 그는 도섭의 단지를 탐냈고 도섭의 재물을 빼앗으려는 음모를 꾸몄다. 어느 어두운 밤 두칠은 도섭의 집 창고를 몰래 뒤지다 마침내 단지를 찾아냈다. 그가 손을 뻗어 단지를 잡는 순간 도섭이 나타나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소리쳤다. 무엇하는 짓이냐? 당장 거기서 손 떼라. 두칠은 비웃듯 소리쳤다. 내 놈만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 같더냐? 이 단지는 이제 내 거다. 그들은 치열하게 단지를 두고 싸웠고 마침내 도섭이 두칠을 밀어내 단지를 되찾았다. 하지만 두칠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피를 흘렸다. 도섭은 충격에 빠졌고 두칠은 피를 닦으며 소리쳤다. 네가 사람까지 다치게 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다 말하겠다. 두칠은 비틀거리며 사라졌고 도섭은 두려움에 떨며 숨을 고를 수 없었다. 그의 손에 남은 단지는 더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그 단지가 자신을 저주하는 듯했다. 이제 도섭의 비밀은 점점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도섭을 피해 다녔고 채령조차도 그에게서 등을 돌리는 듯했다. 어느새 도섭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지만 가장 외로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어느 날 밤 도섭은 다시 정령을 불러내기 위해 단지의 뚜껑을 열었다. 하얀 연기 속에서 정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슬픈 눈빛으로 도섭을 바라봤다. 그대가 원한 소원을 이루었는데 왜 이리도 고통스러운 표정인가? 도섭은 분노와 고통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가 내 삶을 이렇게 망쳐놓았어. 정령은 조용히 말했다. 그대의 욕망과 소원이 만든 결과를 어찌 나를 탓할 수 있단 말인가? 소원은 마음에서 나왔고 대가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니. 도섭은 정령의 말에 분노했지만 사실이라는 걸 잘 알았다. 그는 절망적으로 외쳤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오? 나는 이 모든 걸 원치 않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소. 정령은 안타깝게 말했다. 돌아갈 수 있지만 그 대가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클 것이오. 도섭은 두려움 속에서도 눈빛이 결연해졌다. 그래도 돌아가겠소. 그것이 내가 치러야 할 대가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소. 정령은 잠시 침묵한 후 사라졌다. 그러나 도섭은 정령의 말에서 느껴지는 싸늘함을 쉽게 떨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도섭의 집 앞에 모여들었다. 그들 사이에서 두칠이 분노에 찬 얼굴로 외치고 있었다. 도섭이가 저주받은 단지로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매섭게 도섭을 향했다. 이제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다. 두칠의 고함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사람들은 흥분한 얼굴로 도섭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평소 그의 부유함을 질투하던 이들은 이제 그의 부가 마을의 불행을 부른다고 믿고 있었다.
두칠이 사람들 틈에서 소리쳤다. 이 모든 게 저 도섭이 가진 저주받은 단지 때문이야. 저놈이 재물을 얻는 대가로 우리 마을 전체가 망하고 있어. 사람들이 하나둘씩 두칠의 말에 동조하며 도섭을 향해 비난의 말을 퍼부었다. 채령은 두려운 얼굴로 도섭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도섭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다. 도섭 오라버니, 정말 저 사람들 말대로예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도섭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채령아. 넌 아무 걱정 마. 그러나 채령의 눈빛에선 불신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다. 상황이 악화되자 마을의 현감은 도섭을 관하로 소환했다. 관아의 조사 책임자인 석주는 도섭을 마주보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도섭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인가? 그대가 저주받은 단지로 재물을 얻고 그로 인해 마을에 재앙을 일으켰다는 말이. 도섭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석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날카로웠다. 나는 이미 그대가 절터에서 무엇을 꺼내었는지 알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소이다. 지금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오. 도섭은 끝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관아를 빠져나왔다. 그의 마음은 점점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찢어져 갔다. 집으로 돌아온 도섭은 방에 들어와 단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다. 연기가 피어나며 정령이 나타났다. 도섭은 거의 울부짖듯 말했다. 제발 내가 가진 모든 걸 가져가고 마을 사람들만은 원래대로 돌려주시오. 내 욕심 때문에 모두가 고통받고 있어. 정령은 침묵하며 도섭을 응시했고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이미 말했소. 모든 소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라고. 당신이 얻은 행복은 마을 사람들의 고통으로 이루어진 것이오. 도섭은 울부짖었다. 이 모든 게 내 잘못이란 말인가? 그럼 이제 난 어찌해야 하오? 돌이키고 싶다면 그대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아야 하오. 그래야만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오. 정령은 말을 마치자 연기 속으로 사라졌고 도섭은 충격과 절망에 몸부림쳤다. 가장 소중한 것이라니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바로 채령이었다. 그때 도섭의 방문이 열리고 채령이 나타났다. 그녀는 슬픔에 찬 얼굴로 도섭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라버니, 이제 정말 숨기지 말고 말해줘요. 정말 사람들 말처럼 오라버니가 우리 마을에 이런 일을 일으킨 건가요? 도섭은 채령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열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거짓을 말할 수 없었다. 채령아, 미안하다. 모두 내 욕심 때문이었어.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채령은 눈물을 흘리며 뒤로 물러섰다. 정말 실망했어요. 저는 오라버니가 부자가 아니라도 좋았는데 오라버니가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집을 떠났고 도섭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도섭의 집 주변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의 손에는 횃불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만석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외쳤다. 도섭이를 내쫓아야 이 마을이 평안해진다. 도섭이를 쫓아내자. 군중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섭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사람들 앞에 섰다. 모두 내 잘못이다. 내가 떠날 테니 부디 모두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게 나를 용서해다오.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는 이미 분노가 가득했다. 그들은 더 이상 도섭의 말을 듣지 않았다. 두칠은 군중 속에서 소리쳤다. 단지를 내놓고 떠나라. 그게 아니라면 네 목숨을 보장하지 않겠다. 도섭은 단지를 꼭 끌어안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담겼다. 절대 이 단지를 너희에게 넘길 순 없다. 이것은 내 책임이니 내가 해결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그들이 도섭을 향해 다가올 때 관아에서 석준과 군사들이 나타나 군중을 막아섰다. 모두 멈춰라. 이 자는 관아에서 처결할 것이다. 도섭은 절망 속에서도 석준의 등장에 안도했다. 그러나 그것은 짧은 안도였을 뿐 그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석준은 차갑게 말했다. 도섭, 이제 너의 운명은 관아에서 결정될 것이다. 관아의 차가운 옥사 안 도섭은 어둡고 축축한 돌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벽 틈으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 들어왔지만 그 빛조차 그의 마음을 밝힐 수 없었다. 도섭의 곁엔 여전히 그 단지가 놓여 있었다. 한밤중 인기척과 함께 옥사의 문이 열리고 석준이 안으로 들어왔다.
석주는 촛불을 들고 도섭 앞에 서서 침묵했다. 내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 절터에 묻혀있던 저주받은 단지가 너를 변하게 했다는 걸. 도섭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석주는 도섭을 연민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인간은 누구나 욕심이 있는 법이지. 하지만 너가 선택한 행복은 너무 많은 대가를 요구했구나. 이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석주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모두 원래대로 돌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단지 속 정령에게 다시 부탁하는 건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는 도섭은 조용히 그의 말을 끊었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정령이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아야 한다고요. 석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너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은 너의 목숨일지도 모르지만 도섭은 단호히 말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석주는 도섭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좋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석준이 떠난 후 도섭은 다시 단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손을 떨며 뚜껑을 열었고 하얀 연기와 함께 정령이 다시 나타났다. 정령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도섭을 내려다봤다. 정말로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을 준비가 되었는가? 도섭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말했다. 네, 준비가 되었소. 제 목숨이라도 가져가시오. 그저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주기만 한다면 말이오. 정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대의 진정한 소원은 이제서야 들었소. 허나 그대가 잃게 될 것은 목숨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 될 수도 있어. 도섭은 정령을 간절히 올려다보았다. 무엇을 잃든 상관없소. 나 하나의 행복으로 마을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보다 나을 것이오. 정령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드디어 욕망을 넘어 진정한 마음을 알게 되었군. 그대의 소원을 받아들이겠소. 그녀의 형체는 천천히 빛 속으로 사라졌고 도섭은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도섭이 깨어난 곳은 허름한 초가집이었다. 화려했던 옷과 보물들은 모두 사라졌고 마을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화가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도섭은 서둘러 마을로 달려갔다. 그곳엔 건강하고 밝은 미소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채령이 있었다. 하지만 채령은 도섭을 보자 낯선 표정으로 말했다. 누구세요? 저희 마을에 새로 오셨나요? 도섭은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다. 바로 그때 정령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목숨보다 더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도섭은 깨달았다. 자신이 치른 대가는 채령의 기억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도섭은 슬픔에 젖었지만 동시에 채령과 마을 사람들이 다시 행복한 모습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석준이 조용히 그에게 다가왔다. 후회하진 않는가? 도섭은 담담히 대답했다. 아닙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제 행복이 다른 이들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었다면 그건 처음부터 진짜 행복이 아니었겠지요. 석준은 도섭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대는 진정한 용기를 보였네. 단지는 다시 절터 깊은 곳에 묻혔고 평화로운 마을의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그때 벌어졌던 이상한 사건들을 점차 잊어갔다. 도섭 또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다. 채령과 함께하진 못했지만 그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으로도 도섭은 충분히 행복했다. 하지만 도섭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채령과 마주치는 순간이었다. 채령은 여전히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도섭과 지나칠 때면 낯선 이를 대하듯 정중히 고개만 숙였다. 처음엔 그런 모습이 도섭의 마음을 괴롭게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차츰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는 채령이 행복하기만 하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어느 날 마을의 장터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누군가 다가와 도섭에게 말했다. 도섭이 너 저기 가봐야겠다. 채령이가 너를 찾더라. 도섭은 놀라 그곳으로 달려갔다. 장터 한쪽에서 채령이 서성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도섭을 보자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도섭 오라버니 맞죠? 그동안은 제가 왜 오라버니를 기억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갑자기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모든 게 기억났어요. 도섭은 채령을 믿을 수 없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채령아, 정말이냐?
너가 정말 나를 기억한단 말이냐? 채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네, 오라버니. 제겐 오라버니와 함께했던 시간이 가장 행복했었어요. 도섭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마지막 미련마저도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채령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다시 널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너가 나를 기억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구나. 둘은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변의 소음과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도섭은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도섭과 채령은 조용히 혼례를 올렸다. 그들은 마을 변두리의 작은 집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갔다. 재물은 적었지만 두 사람은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했다. 한편 그 무렵 절터 근처에서는 다시금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석준이라는 관리가 마을을 떠난 후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남긴 경고가 퍼져나갔다. 누군가 다시 욕망에 눈이 멀어 절터의 단지를 깨운다면 마을에 또다시 재앙이 찾아올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석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누구도 그 절터 근처에는 가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며 단지에 대한 기억은 점차 희미해졌고 마침내 단지의 존재는 전설처럼 전해질 뿐이었다. 도섭과 채령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대대로 교훈처럼 전해졌다.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진정한 행복은 욕심과 욕망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그저 곁에 있는 사람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다. 도섭과 채령은 평생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고 두 사람의 집 마당에는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도섭은 가끔씩 아이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부자가 되려고 욕심을 부리기보단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진짜 행복이란다. 아이들은 그 말을 기억했고 마을 사람들도 도섭과 채령 부부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도섭은 이제 더 이상 욕망의 단지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저 매일 밤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옆에 있는 채령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런 행복이라면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너와 함께하고 싶구나. 채령은 조용히 웃으며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다.